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를 한번 들여다보자. 임금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투명 옷을 팔아 먹은 장사꾼들은 물론이고 신하들도 다 알고 있다. 임금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 벌거벗고 있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 아이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낸 셈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말했다는 게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이의 말 한마디는 임금을 끝장냈을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끝장내고 말았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면 모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해답은 임금만 모른다이다. 국가 그 자체인 임금은 때로 이처럼 몰라야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체면은 어떤 경우에도 차려야 한다.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사람들 앞에 유쾌하게 나서야 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충성스런 그의 백성들도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장구를 쳐야 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임금이 벌거벗지 않은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때 그 나라는 유지된다. 우리는 역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조선왕조실록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 지식에 따르면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은 제위중 벽파의 음모로 그의 지위까지도 위협을 받았고 심지어 벽파의 끈질긴 시해 기도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벽파의 우두머리인 심한지 등 남인 계열의 체제공의가 한 소론 계열의 서명선 등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앞장섰으며 왕권 중심 군사적 구도의 핵심이자 시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장영을 혁파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심지어 정조를 독살한 인물로 그려지기도 한다. TV 드라마나 소설에서 정조는 항상 인내할 줄 아는 인자한 성군으로 그려진다. 이런 성군의 모습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악인이 등장하는데 그 역할은 노론 벽파의 거두 심한지가 맡아왔다. 드라마건 소설이건 거의 예외 없이 심한지는 노회한 정치가로서 정조와는 시종 긴장된 대립 노선을 걷는다. 그러나 근래 발굴되어 2009년 조선일보에 공개된 정조가 심한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 299통은 이런 통념을 뿌리부터 흔든다. 신하들과 짜고 친고스톱판에 노회한 공작 정치가는 정조 자신이었으며 더구나 분을 쉽사리 참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는 다혈질이었다. 이는 아마도 정조 자신의 성격이 격정적이며 다혈질적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밀 편지를 보면 신하들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가 그런 성격을 증언한다. 예컨대 정조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영보에 대해서는 호로자식이라 하는가 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학자 김매순 은 입에서 젖비리내 나고 미처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한 놈이자 경박하고 어지러워 동서도 분간 못하는 놈으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린다고 혹평했다. 나아가 황인기와 김희수라는 신하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놈들이기에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는가 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의 편지에는 비속어가 자주 노출되며 심지어 한문 편지 중간에 난데없이 한글을 그대로 쓰기도 했다. 1797년 4월 11일에 보낸 편지 한 구절에서 발견되는 뒤죽박죽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요사이 벽파가 인사에서 탈락한다는 소문이 잠옷 성행한다고 하는데 그 이해득실은 어떠한가? 지금처럼 벽파의 무리가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에는 종종 이처럼 근거 없는 소문이 있다 해도 무방하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대목의 원문은 뒤죽박죽라고 되어 있다.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는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뒤죽박죽을 썼을 가능성도 있으며 격정적으로 글을 써 내려가다가 마땅한 한문 표현을 생각하지 못해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밀 편지는 정조가 신하와 짜고 한 정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정조는 심한지와 은밀한 방법으로 서찰을 교환하며 당대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했으며 특히 심한지를 통해 노론 벽파계 인물들을 통제하려 했고 주요 인사 문제를 협의하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정조는 심한지와 각본에 의한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심한지를 예조판서와 우의정에 임명한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정조실록에 의하면 1798년 7월 14일에 심한지를 예조판서에 임명하고 8월 28일에는 우의정에 승진 발령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심한지가 이렇게 등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어차를 보면 이런 인사 조치가 있기까지 정조와 심한지는 수많은 비밀 편지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내가 언제 너를 예조판서 혹은 우의정에 임명할 터이니 너는 이렇게 준비하고 행동하라는 지침을 사전에 내린 것이다. 나아가 정조실록에는 심한지가 우의정으로 있으면서 여러 번 사직상서를 올린 것으로 나온다.
한데 비밀 어차를 통해 이 또한 정조와 심한지가 미리 각본을 짜고 벌인 일종의 정치쇼였음이 드러난다. 정조는 1798년 9월 18일 금강산 유람에서 돌아온 심한지에게 첫 번째 사직 상소를 언제 낼 것인지를 물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과 사직 상소 문안이 도착하자 사흘 후에 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하고 사직 상소 문안도 직접 손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편지들 중 하나에는 심지어 내일 어전 회의에서 이런 사안을 논의할 터이니 심한지 당신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으면 내가 승인하겠다고 입을 맞추는 내용도 있다.